여러분들과 함께 부산 여행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백일남의 부산 길라잡이 소설가 백일남 선생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9월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2박 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부산 사람들에게 아련한 추억을 선사하면서도 현재 진행형의 발전을 보여주는 곳이죠. 바로 서구 대신동으로 향해 볼까 합니다. 오, 대신동이에 저는 학창 시절을 대신동에서 보내서 저도 여기 추억이 많은데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많은 동네 중에 작가님이 대신동을 와 선택하셨습니까? 예, 대신동 하면 일단 많은 분들이 구덕 운동장을 떠올립니다. 예. 구덕구장인데 얼마 전 대신동에 있는 경남고등학교 야구부가 대통령배에서 봉황대기 우승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남고 하면 또 최동원 선수가 떠오르는데 바로 며칠 후인 9월 14일이 최동원 선수가 하늘로 떠나간 지 1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대신동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벌써 14주기라고 하니까 참 시간이 너무나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대신동 여행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어떤 동네인지 대신동의 이름 유래부터 짚어볼까요? 네, 대신동 거리를 거닐다 보면 오래된 골목길이 종종 등장하고 곳곳마다 스며든 역사와 문화는 낯익은 모습으로 푸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러고 보면 대신이라는 이름도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대신동의 옛 지명은 닭밭골 또는 고분돌이었다고 합니다. 네. 닭밭골은 닭나무가 많은 골이라는 뜻으로 닭밭골 또는 딱밭골 등으로 불렸습니다. 고분돌이란 마을의 이름은 고불 그리고 드르의 합성어에서 온 이름이 아닌가 추측되고요. 예. 그 고리짝을 만든 고리짝이 이제 옛날 음식이나 이런 걸 담는 뭐라 해야 되나 꾸며가지고 만든 상자 같은 건데 예. 고리짝을 만드는 들이라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시대를 더 거슬러 가보면 옛날 보수천 부근에는 버드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버드나무나 여린 가지를 이용해서 고리짝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그 설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고분돌이 마을이라는 불렀다는 설도 있고요. 또 대신동에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꼬불거리는 길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예. 흥미롭네요. 그러게. 그러고 대신동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이야기도 흥미진진하다고요? 네, 이거는 일제강점기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부산이 개항되고 초량회관에 일본인들의 구역인 정관거류지가 생기면서 일본인의 유입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가 되자 일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주거지를 크게 확장하는데 용두산의 서쪽에서부터 구덕산 아래 골짜기까지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됩니다. 대청동, 부평동, 부민동, 보수동, 대신동에 격자상의 네모 반듯한 주거지역이 형성됐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부민포 일부와 대치리 일부에 속했던 지역에 대신동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 새롭고 거대한 시가지를 한세벌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를 한자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대신동입니다. 크다는 뜻의 한이 대로, 새로운이라는 뜻의 세가 신이라는 한자식 표현으로 바뀌면서 일본식 지명인 그러니까 다이신마치 대신정이 됐던 것입니다. 이 대신정은 1926년 동대신과 서대신으로 분리됐고 그 해방 이후에 오늘날의 이름 대신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크고 새롭다는 뜻을 고스란히 품은 지역인 거죠. 대신동은 오래된 옛것과 새로운 공간의 의미를 함께 가진 곳이었고 새롭게 변모하는 부산의 경계선으로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이름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도 여러 가지 추억을 많이 품고 있는 동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대신동 여행을 떠나면서 아마 백일남 소설가님도 어떤 추억이 있기 때문에 대신동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신동은 그 소설가 길람 씨에게도 아련한 추억의 장소이자 무언가 설레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대신동을 찾을 때마다 언제나 추억의 갈색과 설렘의 핑크로 물들곤 합니다. 먼저 추억의 갈색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길람 씨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이던 무려 1983년도의 일입니다. 네. 예, 이 길람의 어린이는 아버지를 따라서 구덕구장으로 야구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항선을 타던 아버지는 간만에 돌아온 김에 아들 데리고 야구를 보러 가고 싶으셨나 봅니다. 전라남도 삼산면 거무도 출신인 아버지가 해태를 응원했는지 롯데를 응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충분히 야구를 되게 못했었던 롯데를 안타까워했던 게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물론 길람의 어린이는 이미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 자이언츠의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 아버지도 롯데팬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엉뚱한 데서 일어납니다. 야구장을 찾았던 첫날에 너무 많은 관중 때문에 입장권이 매진됐던 겁니다. 표를 구하지 못해서 발길을 돌렸던 아쉬움은 그 가슴에 멍으로 선명히 남아있는데요. 그때 한 아저씨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경찰이 막고 있던 철문을 막 기어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더니 못 모르는 어른들은 그 아저씨가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하고 막 응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길라미 어린이는 그 아저씨 입에 물렸던 입장권을 발견했던 거죠. 예. 예. 과연 저 아저씨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몰아보고 있었는데 아저씨는 철문을 넘었지만 경찰들은 철문을 불법으로 넘었다는 이유로 끌고 왔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외쳤던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나는 표가 있다고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가는 야구 관람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갔던 날에도 표는 매진됐고 운동장으로 들여달라는 관중들이 입구에서 데모 아닌 데모를 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예, 그날 어린이 길라미는 그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어떤 아줌마의 손목시계에 뺨을 긁어서 긴 생채기가 나고도 했고요. 아이고. 세 번째나 되어서야 부자는 구덕구장에 외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롯데는 여지없이 박살났고요. 예. 툭하면 터지는 장타에 외야수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구나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깨달았던 어린 길라미의 구덕구장의 추억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때도 와 그날 최동호만 나와서도 얘기가 달랐을 건데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니 지금 어린이 길라미의 야구장 추억을 갈색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왜 갈색으로 표현을 하셨습니까? 왠지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그 느낌이고 그때가 예. 가을 야구는 못했지만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갈색이었군요. 예. 네. 자, 그럼 아까 핑크색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네, 대신동은 핑크색의 설렘으로도 살짝 기억이 됩니다. 네. 이곳은 언제나 학생들로 북적이는 동네였습니다. 사실 학교와 학원이 많아서 활기가 넘쳤고 대신 문화아파트 주변에는 오래된 분식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짬뽕라면을 파는 분식집이 한 군데 있었는데 되게 예.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설가 길람 씨는 그 핑크색 추억에 가끔씩 눈을 지그시 감기도 합니다. 대청동 부산 중앙도서관의 첫사랑과 향긋 달콤 매콤 짭조름한 추억이 있는 거죠. 새벽부터 만난 그녀와 향했던 도서관의 계단은 말 그대로 천국의 계단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 내도록 꽁냥거리면서 공부하다가 점심때 향했던 대신동 분식집의 짬뽕라면은 아직도 하나도 안 퍼지고 소설가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예, 대신동이 학원가로 유명세를 날렸던 건 사실 1960년대부터였다고 합니다. 네. 요즘 중고등학교는 소위 이제 뺑뺑이 무작위 추첨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960년대만 해도 시험을 쳐서 중학교에 진학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문 중학교 입학이 곧 명문대 입학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중학교 입시 경쟁부터 그 당시엔 치열했습니다. 이 시기에 명문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졸업 후 재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고야. 예. 이 탓에 사교육 열풍이 막 있는데요. 1969년도에 그런데 중학교 입시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가 과열되는데요. 이때 이름을 날린 학원이 두 곳 있었습니다. 대신동에 경남학원이 있었고 동구 초량동에 청산학원이 있었는데 이 학원이 되게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남학원에는 재밌는 건 경남학원에는 경남고 출신이 많았고 네. 그 출신 강사가 많았고 청산학원에는 부산고 출신 강사가 많았다고 예.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대신동에 진짜 중고등학교도 억수로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네. 또 특히나 야구의 명문 경남중학교와 경남고등학교가 있는 동네 아닙니까? 네. 야구하면 고 최동원 선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소설가 길람 씨는 또 이제 최동원이란 거인을 떠올리고는 바로 옆 구덕 운동장 쪽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걸 느낍니다. 한때 부산을 대표했던 대신동은 단지 스포츠를 즐기는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시민의 삶과 문화가 공간 자체에 켜켜이 쌓였던 곳이죠. 그 중심에는 최동원이라는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9월은 최동원 선수가 하늘나라로 떠났던 달이기도 합니다. 닭박골 출신으로 이 운동장을 누비던 그의 이야기는 대신동 곳곳에 그려진 벽화 하나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최동원의 투어는 어쩌면 이 동네 청춘들의 꿈과 열정을 깨우는 불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남긴 이야기를 잊지 않고 붙드는 벽화들은 이곳 사람들에게 단순한 기억이 아닌 삶의 심장과도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입니다. SSG 랜더스와의 사직 홈 경기에서 고 최동원 선수 전 감독의 14주기 추모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9월이 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추모 행사를 그리고 이제 9월 13일에 진행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롯데 자이언츠는 9월 13일 이제 SSG 랜더스하고 사직 홈 경기에서 고 최동원 전 감독의 14주기 추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최동원 선수가 세상을 뜬 날짜는 사실 9월 14일입니다. 네. 그런데 9월 13일이 무슨 날이냐면 1988년 최동원 선수가 주축이 되어 만들었던 프로야구 선수협의회의 창립 총회가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가 불멸의 무쇠팔로 불리면서도 혁명가로도 불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저 선수협
소기업 창설이었습니다. 그 약자를 보호하고 자기 혼자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거죠. 9월 13일에 메모리얼 데이 행사는 경기전 최동원 동상 앞에서의 헌화식을 시작으로 장례 추모 영상 상영과 함께 선수단과 관중이 함께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한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해서 레전드 팬사인회도 열린데요. 이번 팬사인회에서는 염종석 동의과학대학교 야구부 감독하고 그 최동원 선수하고 1984년 우승할 때 배터리를 이뤘던 한문현 포수죠. 한문현 동의과학대학교 야구부 코치가 참석합니다. 애국가는 최동원 유소년 야구단 소속 초등학교 23명이 제창하고요. 그리고 시구와 시타는 고 최동원 전 감독의 모교인 경남고등학교 야구부의 3학년 투수 장찬희와 내야수이자 주장인 유진준이 맡는다고 합니다. 두 선수는 올해 대통령배와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남고 후배입니다. 예, 불멸의 무쇠팔 고 최동원 선수를 저희도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대신동 닭발골로 가보겠습니다. 대신동에서 눈여겨봐야 할 상징적인 공간이 또 있습니까? 네, 대신동 하면 대신 문화아파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1980년대 부산의 공동체 문화를 몸소 보여주는 이 아파트는 동대신동 주민들의 일상과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곳은 동네 정서가 짙게 배인 공간으로 다시 자리 잡습니다. 지금도 뭐 탁구장이라든지 뭐 어떤 가게 보면 간판이 진짜 낡아가지고 지금 70년대 그린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소설가 길람 씨는 그 아파트 골목을 거닐 때마다 누군가의 웃음과 이야기가 들리는 듯한 기분에 잠기곤 합니다. 또 하나 구덕구장의 야구 경기를 중계할 때면 구장 뒤로 보이던 바로 그 아파트가 대신문화 아파트였습니다. 와, 저 아파트 사람들은 진짜 좋게 야구 그냥 공짜로 보는구만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예. 그런데 예,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아니, 아까 그 입에 표를 물고서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소리치던 그 아저씨가 왠지 이 아파트 사서 들어가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진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구덕 운동장이 그냥 뭐 운동장 시설물이 아니라 정말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구덕 운동장을 허물고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거 주민들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최근에 도시 재생과 개발 이야기는 길람 씨를 좀 쓸쓸하게 만듭니다. 부산광역시가 구덕 운동장을 허물고 높디 높은 아파트를 올리겠다는 계획을 흘렸을 때 주민들의 삶과 기억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도저히 그 상상을 하지 말아야 할 노인과 바다 아파트의 도시에 공무원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꽃표 같은 재개발 계획이었습니다. 구덕 운동장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이야기와 꿈의 터전이라는 이야기가 엄청난 고차원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은 결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집회와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외친 목소리는 단순한 재개발을 넘어서 도시의 역사와 공동체를 지키려는 절절한 염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예, 이 대신동은 진짜 단순한 동네가 아니라 역사의 기록장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설가 길람 씨, 오늘 2박 5일 여행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예? 네, 동대심 3동의 골목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들을 바라보면 지역이란 단어가 단순한 공간을 넘어서 삶의 시간을 품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최동원의 삶을 조명했던 일러스트는 부산 사람들만의 영웅을 넘어서 청춘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희망의 상징으로 빛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대신동과 구덕운동장, 경남고등학교 그리고 닭밭골의 벽화 등 이런 역사는 부산 도시의 심장 같은 존재로 살아 숨쉽니다. 결국 대신동은 그저 하나의 동네가 아닙니다. 세대가 흘러가면서 쌓아올린 공동체의 기억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전설적인 야구 영웅이었던 최동원이 자라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노력은 부산이 단순한 현대도시 그 이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신동은 기록과 시간, 사람, 이야기가 만나서 깊은 울림을 내는 곳입니다. 이러한 상징성을 무시한 채 대신동 아니 부산에 살아있는 역사와 추억을 깡그리 갈아엎고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 사람들은 아마도 부산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사람이 그리 만만하나. 예. 이상 소설가 백일남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 길라잡이 오늘 서구 대신동으로 떠나봤고요. 소설가 백일남 소설가와 함께했습니다. 부산 오늘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 예.